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30차 시이고요. 어떻게 보면 4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눌 거는 바로 근대적 지식의 확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다룰 내용이 언론, 그리고 교육, 그리고 여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할 건데요. 한번 성취 기준 한번 읽어보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취 기준은요. 동아시아 각국에서 서양 문물의 수용으로 나타난 사회의 변화, 문화의 변화, 사상의 변화를 비교하는 건데 그 중에 오늘 문화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 살펴볼 거는 바로 신문입니다. 언론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언론을 접하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요. 이때는 이렇게 종이로 된 신문이 처음 이제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등장한 지도 거의 한 100년? 12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굉장히 신선하게 들어왔던 것이 바로 이 신문입니다. 요 신문의 역할로는 이제 국내 소식을 알려주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권에 대한 관념이 보급되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청나라에서는 신보라는 것을 창간해요. 이게 바로 신보에 대한 신문 사진 선생님 넣어놨는데요. 20세기 들어와서 뭐 시보, 대공보 등등 발행하면서 여론 형성을 주도했고요. 하지만 정부가 통제를 시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신보는요, 연도를 조금만 정리를 해놓을게요. 1872년에 창간을 했고요. 어디에서 창간했냐? 여러분 그 학습지 보시면 알겠지만 상하이에서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지역, 우리 지난 시간에 조개 얘기했었죠. 조개 얘기했던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일본으로 한번 벌써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일본은요, 이름도 길어요.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창간이 됩니다.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은 언제냐? 1871년에 창간이 됩니다. 우리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상하이 그리고 여기 요코하마라고 봤을 때 어디예요 주로? 그렇죠. 개항장 또는 조개 또는 거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항했던 곳에서 주로 많이 신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하지만 똑같이 정부가 통제를 시도해요. 왜 정부가 통제를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정부의 여론을 형성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 대해 비판적으로 넣기도 하고 비판적인 논조를 싣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통제하려고도 시도했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선에서는 똑같이 독립신문, 뭐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등의 언론기관을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공부했겠지만 여기서는 우리 독립신문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독립신문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1896년에 만들어지고요. 이 독립신문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그렇죠. 독립협회. 우리 독립협회 기억나요? 독립협회가 헌의육조 만들면서 의회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우리 대한제국의 반대로 설치하지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주도하고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근대적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이 되었던 거죠.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나이 먹고 그냥 좀 더 성장하면 밭에서 농사 짓거나 논에서 농사 짓거나 일손을 거들거나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지금 근대 교육,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도 다녔고 초등학교도 다닌 것처럼 이런 학제가 만들어지게 된 게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부터 살펴보면은 일본은 메이지 정부의 학제를 제정을 하죠. 6살 이상의 아동은 무조건 소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더라. 그러면서 취학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여러분 교과서에서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었던 건 이제 고급 교육, 고등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도쿄대학, 지금의 동경대를 모토로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일전쟁에서 지고 나서 서양식 학제가 만들어지고 소학당, 중학당 그리고 경사대학당이 설립이 됩니다.
조금 더 TMI로 조금 더 연도를 정리를 해드리면 경사대학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청일전쟁 지고 나서니까 1898년에 만들어졌고요. 이게 나중에 이 경사대학당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 베이징 베이징 대학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도쿄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찍 만들었겠죠. 1877년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교육입국조서가 발표가 돼요. 이게 갑오개혁 때 발표가 되는데 갑오개혁 때 발표가 되는 자료이고요. 그러면서 각종 교육기관이 만들어지고 사립학교들 만들어지는데 우리 대학에 대한 얘기는 없죠. 대학에 대한 얘기는 조금만 더 TF로 얘기를 좀 TMI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의 대학은 바로 경성 제국대학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1920년대 들어와서야 만들어지고 이게 지금의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1920년대라는 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죠.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났고 우리도 대학을 만들자라는 게 조금 더 늦게 발현이 되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입국조서를 여기에 넣어놨고 학습지에도 설어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여성교육입니다. 여성교육의 여성 권리의식 성장 등을 있는데 근대식 여학교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여성이 사회 진출의 토대로서 만들어지고요. 학교교육, 여자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권, 여자들의 권리도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굉장히 100년, 150년 전인데 이때서야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일부 다처제와 매춘을 금지하고 부인교풍회라는 모임을 조직을 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학교 설시통문, 여권통문이라고 여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 북촌에 있는 아녀자들이 여성들이 만든 여자들 여권 통문을 발표했다는 거 교과서 꼭 내용 보시기 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해혁명 이후에 여권이 신장되고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남녀관계 또는 가족제도가 변화하게 되고요. 여성 해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더라. 우리 신문화운동, 오사운동 할 때 공부했었죠. 오사운동, 이 신문화운동, 새로운 문화가 굉장히 많은 중국을 변화시켰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4단원의 마지막 내용으로는 그렇죠. 언론,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여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중국에서는 신문이 만들어졌는데 어디? 신보가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립신문이 서울에서 만들어졌는데 서울에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을 만들어서 어디에서? 요코하마에서 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 각각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 바로 도쿄대학이죠. 이거 조금 지우고 다시 할게요. 도쿄대학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청나라에서 경사대학당이 만들어지고요. 어디에서? 베이징에서 만들어졌다고 했고요. 우리나라는 대학이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한참 이후에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다? 바로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일본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부인교풍회, 우리나라에서의 여학교 설시통문, 그 여권통문이라고 하죠. 요것만 정리해 둘게요. 여권통문.
네, 여권 통문이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중국에서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죠. 신문화 운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각각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굉장히 빠르게 달려온 4단원이었습니다. 네, 드디어 4단원이 끝이 났네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5단원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